사실 저는 뭔가 배우는 걸 꽤 좋아하는 편인데요.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네, 진짜 유전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입니다. 그렇다면 유전자와 관계없이 공부를 잘하는 과학적인 방법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올림입니다. 공부 좋아하시나요? 진로 멘토링을 많이 하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새롭게 배우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배우는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유전자에서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 거 아시나요? 공부의 모든 과학, 지금 바로 얘기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여건에 속해 있어요.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십수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죠. 사실 저는 뭔가 배우는 걸 꽤 좋아하는 편인데요. 굳이 수학, 과학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대학 시절을 잠깐 얘기해보자면 저는 대학교에 가자마자 방학만 되면 뭔가를 배우러 다녔어요. 연기를 배우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가고 홍보와 마케팅을 배우고 변리사 사무소에서 인턴을 하고 학교에서 지진이 나서 그 원인을 직접 알아보고자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인턴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독학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 이후의 삶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AI 연구원으로도 재직했고 외국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버클리에서 공부도 해봤어요.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꽤 있는데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퇴직 후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만학도나 엔잡러에 관한 뉴스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흔히들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랑 뭔가 다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진짜 유전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전자의 차이 때문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호기심, 열정, 자극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물질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은데요. 바로 도파민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도파민은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주로 쾌락, 기쁨, 의욕과 관련된 인간의 감정에 관여하고요. 쇼츠나 릴스 같은 말초적인 자극을 추구할 때 도파민 터진다와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이 도파민은 뇌에서 분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양도 중요할 텐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도파민을 얼마나 잘 인식하냐도 중요해요. 쉽게 설명해보면 야구 배팅장에서 공이 아무리 많이 던져지더라도 공을 받아치는 능력에 따라 실질적으로 카운트되는 점수가 달라지잖아요.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이 물질을 우리는 도파민 수용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 수용체의 성능에 따라서 자극이나 새로운 걸 더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 결정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도파민 수용체가 성능이 좋아야 자극을 더 많이 추구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반대입니다. 이 수용체의 성능이 별로 좋지 못해야 우리는 더 큰 자극을, 언제나 새로운 걸 추구하게 돼요. 더 많은 도파민을 받아들여야만 수용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할당량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수용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계속 배우고 싶어하는 기질과 관련된 수용체는 바로 도파민 D4 수용체입니다. 이 D4 수용체 단백질은 이동, 보상, 인지, 감정 등 다양한 기능에 관여해요. 그렇다면 이 D4 수용체의 성능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먼저 DNA와 염색체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우리 몸의 유전자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단백질이 D4 수용체가 된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사람은 23쌍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의 염색체 쌍은 2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염색체는 우리가 흔히 과학책에서 봐서 기억하듯이 실을 감아놓은 실패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A, T, G, C 이렇게 4개의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특히 사람을 비롯한 진핵생물로 분류되는 생물들은 길게 배열되어 있는 염기 서열들 중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거든요. 필요한 부분만 엮어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전자로 사용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46개의 염색체만 존재하지만 이들로 만들 수 있는 유전자의 개수는 약 2만 개 이상으로 많아질 수 있어요. 이 중 바로 11번째 염색체에 D4 수용체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털실처럼 긴 염색체에서 D4 수용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4개의 조각이 필요한데요. 이 사용하는 조각들을 각각 엑손이라고 합니다. 이 중 세 번째 조각이 어떻게 선택되는지에 따라서 D4 수용체의 성능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세 번째 조각은 조금 특별하니까 이름을 알아두자면 DRD4 엑손 3라고 합니다. D4 도파민 수용체의 세 번째 엑손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면 정말 다 이해한 거니까 힘내주세요. 이 세 번째 조각에는 48개의 염기 서열로 된 특정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 서열들이 몇 번 연달아서 반복이 되느냐가 이 수용체의 성능을 결정하게 됩니다. 반복 횟수는 다양한데요. 보편적으로는 2번, 4번, 7번 정도를 꼽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 서열이 4번 반복된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7번 반복된 DRD4 7R이 드디어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DRD4 7R 도파민 수용체를 가진 사람들은 도파민에 대한 민감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항상 더 많은 도파민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필연적으로 어떻게든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려고 계속 노력하게 돼요. 탐구심과 호기심도 많고요. 지루한 걸 참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러한 DRD4 7R은 아시아인들에게 유독 적은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서는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아메리카 원주민과 비교하면 10분의 1 정도만이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보셨다면 어머 나잖아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우리 아이가 아무래도 호기심이 무척 많은데 DRD4 7R에 아주 희소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해진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야 되겠다 라면서 인터넷을 키고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호기심과 관련된 유전자는 검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자와 관계없이 공부를 잘하는 과학적인 방법도 있을까요? 네, 먼저 아직 태어나기 전에 태아 상태라면 뇌가 형성되는 시기에 뇌의 기능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 시기는 후천적으로 지능이 결정되는 뇌의 신경망이 발달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시기에 다양한 영양 성분을 충분히 잘 섭취해서 아이의 뇌의 신경망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뒤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연관 짓는 것이 중요한데요. 뇌에서는 이러한 연결을 통해 새로 들어온 정보도 당연스럽게 중요한 정보라고 받아들이고요. 더욱 견고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뇌는 가소성이 있어요. 가소성은 물질이나 시스템이 외부의 힘이나 자극에 의해 변형된 뒤에도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고 변형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즉,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넣어주느냐에 따라 뇌 또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해보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해요. 시작을 하는 건 몹시 어렵죠. 그러나 한번 습관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고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을 만드는 건 무척 힘든 일이고 그 효과가 바로 보이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습관은 천천히 우리의 뇌를 변화시켜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모든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울림과학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과학의 울림을 전달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이었습니다.